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홍콩 ETF 승인이 지금 거의 뭐 무조건 나는 것처럼, 뭐 기정사실처럼 이야기를 하던데요. 4월 15일 날 승인 난다고. 그게 저는 안 난다고 보거든요. 안 난다고 본다기보다는 한 50%? 반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좀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기사 보면 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 이슈 때문에 코인 폭락했다. 뭐 어제 미사일 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제 뉴스 기사 요 내용 보면 친이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뭐 이거 왜 적습니까? 친이란인 거 뭐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거 그냥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이제 발발할 것처럼 어그로 끄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헤즈볼라랑 저 이스라엘이랑 전쟁한 지는 몇 달 됐습니다. 몇 살 됐고요. 그러면 뜬금없이 어제 뭐 폭탄 로켓 날렸다고 뭐 가격이 폭락한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사실. 이거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면요. 어제 폭탄 쏘긴 쐈는데요. 이스라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별 피해도 없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새벽에 폭락했다고요. 그러려면 금값도 올라가야 됩니다. 전쟁 이슈 터지면요. 금은 무조건 오릅니다. 유가라. 근데 어제 금도 떨어졌잖아요. 이게 무슨 전쟁 때문입니까? 그러고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이제 진짜 막 발발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났던 거는요. 어제가 아니라 일주일 전입니다. 보시면 일주일 전에 이런 내용들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에 폭탄 터져가지고 이란 사람들 좀 죽었죠. 13명인가 사망자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이란이 우리 이스라엘 보복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란이 공격해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을 일주일 전에 이제 바이든이랑 통화할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식이 아니라 저 뭐야 비트코인 가격은요. 그 통화 끝나고 그때가 한 새벽 한 2시 정도였거든요. 비트코인이랑 금이랑 유가랑 다 펌핑했어요. 쫙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새벽 3시에 카시카리 총재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안 좋은 발언을 하면서 다시 좀 하락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전쟁 이슈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 주식 떨어지고 막 하니까 전쟁 나면 그 해칭 수단으로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를 이제 채택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지금은 ETF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이랑 커플링 돼서 어떻게 될지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전쟁 이슈가 생겼다라고 해서 뭐 폭락하고 막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제 왜 폭락했나? 그걸 말씀드리면요. 지금 전고점을 뚫고 나가지고 이제 최고점까지 도달했죠. 한 74K 정도까지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하면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통화정책 때문에 호재도 뜨고, 막 통화정책 때문에 악재도 뜨고 하면서 그냥 박스권 안에서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였냐면, CPI 발표가 났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조금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박 하더라고 튀어 오르더라고요. 튀어 오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주식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지는데 비트코인만 금방 다시 반등을 하더라고요. 즉 그거 보면서 그냥 누가 억지로 끌어올렸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억지로 끌어올린 겁니다. 왜냐면 매수 심리가 위축돼 있으니까요. 거래량도 많이 발생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억지로 한번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부터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홍콩 ETF 승인이 나기 때문에 15일 날 이제 홍콩 ETF 승인이 날 거다. 그래가지고 중국 거대 자금이 뭐 밀려 들어올 거다. 뭐 유튜브고 뭐 네이버 기사고 뭐 외신이고 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러면서 가격이 막 올라갔던 겁니다. 상승을 다시 했던 겁니다. 근데 어제 연준 위원들이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표가 마음에 안 든다. 금리 인하를 미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CPI 발표 전에 69K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횡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CPI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으면 그리고 금리 인하가 미뤄질 거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70K, 69K 뭐 이렇게 있던 것들이
지금 이제 한 67K에서 놀고 있죠. 뭐 그 정도에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래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CPI 예상치 상회에 있는데 누군가가 이걸 억지로 끌어올려 버리고 홍콩 ETF로 사람들이 막 바람 막 넣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막 투자 들어오고 하니까 상승했다가 갑자기 쭉 빠져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1시간 만에 이제 롱 포지션 잡았던 것들 청산된 것만 1억 몇 천만 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개미 발라먹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떠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홍콩 ETF가 승인 나도요. 제가 이거 찾았거든요. 요거 뭐 2023년 12월 말에 요거 나온 거긴 한데요. 보면 가상자산 현물 ETF는 중국 본토 투자자에게 판매는 금지됩니다. 금지된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이거 제재가 풀렸다거나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자료를 찾아봤는데도 절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라이브 하시는 유튜버들한테 들어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중국 자본 들어올 수 있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냐? 불법 아니냐? 하니까 아무도 제대로 대답 못 합니다. 대부분 회피하고요.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 있고요. 잘 모르면서 그냥 어그로 끌라고 다 올렸는 겁니다. 매트릭스 포트에서 요거 중국 사람들이 ETF,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할 수 있다 했죠. 사우스바운드 커넥트 이용해가지고. 이것도요. 사우스바운드 커넥트를 이용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중국은 이제 해외 투자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연에 5만 불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 5만 불을 투자하기 위해서도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우스바운드 커넥트라는 게 뭐냐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제 해외 투자가 중국은 규제가 있으니까 5만 불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대신 사주는 겁니다. 자국의 어떤 기업이 그냥 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가지고 대신 사준다는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쉽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되게 규제가 까다로워요. 그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도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상품도 제한적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최소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홍콩 ETF가 승인된다고 해도요. 사우스바운드로 해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법적으로 금지일 뿐더러 규제가 풀린다라고 해도 어렵습니다. 시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래서 중국 이제 개인 자금들이 막 엄청 막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거는 다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텐센트에서 이 4월 15일 날 홍콩 ETF 승인 날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외신들이 다 인용을 해서 기사를 올린 겁니다. 예, 텐센트에서 이렇게 뭐 텐센트에 따르면 뭐 4월 15일 날 뭐 승인이 유력하고 뭐 10일 뒤인 언제 뭐 상장된다 뭐 이런 것들 그냥 퍼날랐는 것 뿐입니다. 근데 텐센트의 기사를 보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는 회사가 4개가 있어요. 하베스트는 1월 달부터 신청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청을 했던 게 보자. 저도 뭐 잘 모르니까요. 보시펀드랑 밸류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보시펀드랑 밸류 파이낸스 얘들 두 회사는요. 신청이 거절됐어요. 아마도 거절됐을 겁니다. 왜냐면 4월 10일 날 요거 이제 어디야? 홍콩 증권거래소에 올라왔는 신청사를 보면 얘들 둘은 빠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두 펀드가 가상자산 운용을 위해 홍콩 라이센스 취득한 책임자를 독립적으로 만나지 않고 현지 라이센스 기관이 그러니까 대행 기관을 통해서 그 라이센스를 이용했다는 거지, 이제 자체적인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이게 거절이 난 것 같다. 요렇게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자산 운용이 3월 달부터 ETF 신청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얘들이 한 2주 만에, 거의 보름 만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요 보시면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될 이제 조건이 엄청 까다롭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반달 안에 15일 안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루트로는 불가능이다. 근데 얘들이 한 2주 만에 이거를 승인을 받았던 이유는 이제 홍콩 증권거래소가 이제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4월 15일 날 ETF를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서둘러 가지고 얘들을 막 이제 비정상적인 루트로 뭐 승인해줬다, 이제 라이센스를 뭐 발급해줬다, 신청서를 받아줬다, 요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추측성일 뿐입니다. 예. 이 정상적인 루트로는 힘든데 이걸 엄청 서둘러 가지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이유는 4월 15일 날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다. 요런 추측성이기 때문에 지금 뭐 무조건 승인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요 두 회사가 4월 15일 날 승인이 나냐 안 나냐 그게 관건인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4월 15일에는 승인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게 1차 발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요 말을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홍콩 ETF 승인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한 거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근데 최근에 이제 막 떠드니까 뭐 중저가 몰려온다 하면서 뭐 그래가지고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떠드니까요. 4월 15일 날 만약에라도 승인이 안 난다라고 하면 가격 푹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올라간다라고 해도요. 이게 승인돼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저는 그 파급력이 별로 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주말간에 사람들 홍콩 ETF 승인 날 거다 생각하고 투자하고 진입하시는 분들 제법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시라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4월 15일 날 비트코인이 쫙 폭발하고 이럴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4월 15일 날 승인이 안 난다라고 하면 진짜 좀 많이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뭐 이런 안 좋은 이야기 한다고 뭐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냥 저는 뭐 제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조만간 폭등할 겁니다. 예, 올해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니까요. 그냥 단기간에 이런 거에 뭐 휘둘려가지고 막 매스컴이나 유튜브나 보면서 포모에 휩싸여가지고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라고 영상 올리는 겁니다. 하여튼 다들 부자 됩시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